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빠르게 배달해드립니다. 주식사선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다시 또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광복절로 인해서 휴장이었기 때문에 금, 토, 일 좀 꿀 같은 또 연휴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흐름을 이번 주에 이어갔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다시금 제기가 되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번 주 내내 좀 좁은 박스권 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또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미국에서 나왔던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PPI, 소매 판매 지표 모두 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좀 매파적인 인하이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15일에 푸틴과 트럼프의 이 정상회담에서는 또 제대로 된 종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파트너님과 자세한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이 좀 답답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한 종목 상담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서 가능하시죠. 023772-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짧은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양의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 지금 빠르게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또 파트너님 소개해봐야겠죠. 오늘은 스페셜한 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계좌를 돈줄 낸 선생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재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스페셜하게 우리 또 파트너님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토요일에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이렇게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고 있었던 돈주 선생 이재선입니다. 제가 보통 평일에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뵙는데 이렇게 또 주말에 기회가 돼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제 광복절이다 보니까 요즘에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내 계좌만 안 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결돼 있던 내 계좌 해방으로 이끌어드리면서 수익 계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멋지게 여러분들께 시황과 종목들 리뷰해드리고 종목 진단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수 자체는 우상향 곡선을 보이지만 내 계좌만큼은 계속해서 동결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한 여러분들의 계좌를 해동해드릴 또 돈줄 낼 종목들 많이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부터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우와 나스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고 보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미국의 PPI, CPI 이렇게 우리가 썩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예견돼 있던 일이죠. 우리가 4월부터 해가지고는 관세가 유예되었다라고는 하지만 보편관세 10%는 발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4월부터 바로 이제 업체들에서 기업들에서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살살 눈치 보면서 5월 정도부터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6월 정도부터 발표되는데요. 동일합니다. 지금 8월부터 해서 우리나라, 일본, 유럽, 베트남 등등 이렇게 주요 국가들이 이제 관세 협정을 맺었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국가들, 아직 맺지 못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가 지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 부분이 확인되는 건 8월이었기 때문에 9월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10월 정도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고수하고 있는데 이번 지표 발표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지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용 지표인데 고용 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고용 지표는 보통 후행성 지표이기도 한데 이게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연준 의원들도 이제 눈길을 또 금리 하락 쪽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이런 구매 지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이 두 가지만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제가 단단하다라고 보는데, 소매 판매가 먼저 흔들렸고 고용도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거기에다가 물가도 살살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지금 물가를 2%까지 딱 목표치까지 잡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2.3%면 거의 도달한 거긴 한데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아마 2%가 됐어도 과거의 행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2%가 유지되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했을 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의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업적이라고 하면은 뭐 8%, 9%대까지 치솟았던 이 CPI를 잡은 게 이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금 금리 인하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은 물가가 또 튀어오르는 현상, 또 10월부터 잡힌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이런 경제에 대한, 이런 물가 안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준 위원들이 또 이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고 비컷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년 전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집 부리다가 비컷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또 기대감에 모으면서 오늘도 뭐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가 행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즉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는 조금 쉬고 있지만 뭐 다른 쪽도 이제 코스닥이나 다른 쪽 뭐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다우와 나스닥을 통해서 우리가 뭐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고용이랑 그리고 또 소매 판매 지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국내 증시 같은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 우상향 곡선은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국내 네. 증시 전반적으로 좀 흐름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국내 증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게 5,000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원하고 있고 여러분도 원하는 게 5,000포인트인데 뭐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HTS에 띄워놨는데, 우리가 4월 9일 날 관세 때문에 좀 문제가 된 이후에 급등 흐름이 나왔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2,284포인트부터 이제 사상 최고치를 코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 코앞에 두고는 그래도 우리도 숨고르기는 한번 할 필요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정말 좋은 건 무엇이냐? 우리나라 시장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횡보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올라가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가 항상 뭐 상승 N자형이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렇게 아래로 봤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 60일선 부분까지 내려와도 사실 이상할 게 없는 이런 상황인데, 내려오지 않고 횡보하면서 옆으로 누워 있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지금 우리 시장의 수급이 좋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절히 매수가 들어와 있고, 올라오는 구간에도 선물로 쭉 끌어당긴 다음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정도, 혹시나 모를 이제 뭐 트럼프가 워낙 통통 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하고 있지 하락에 대비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장부터 시작해서 유럽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까지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마당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멈춰 있지는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뭐 걱정하지 마시고, 코스피는 일단은 뭐 기존에 돌파하지 못했던 2,650을 넘어서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 쪽으로 돌려 세웠다, 그리고 잠깐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코스닥 지수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코스피는 5,000까지 가는 초석은 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닥은 사실 생각하시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 조금 실망스럽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기존의 정고점이라고 하면 코스피는 2,650인데 코스닥은 780포인트란 말이에요. 이 780포인트를 1월 효과를 통해서 한번 건드려주고, 그리고 4월까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 구간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죠. 뭐 코스피 2,650 그리고 코스닥 78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정고점인데, 이 구간 아래는 지하실이고 돌파하면 그때부터 1층부터 해서 건물을 쌓아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아직도 1층이에요. 830포인트를 돌파해야 2층에 가는 것인데 아직도 이제 800 초반에서 머물고 있죠. 지금 한 815포인트 정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망감을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코스피는 일단 형님이 먼저 한번 지수를 쫙 끌어올렸는데 동생이 아직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피가 그 힘을 이제 코스닥 쪽에 살짝 넘겨주면서 이제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뭐 가구 같은 큰 짐을 먼저 배치하고 나중에 이제 화분이나 작은 짐을 배치하죠. 그런 것처럼 큰 자금인 코스피를 먼저 끌어올린 다음에 작은 자금인 코스닥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름휴가 피크 구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줄어들었던 거래금도 터지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많이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금 이동이 어려웠던 2차 전지 섹터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고 바닥권 섹터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래대금이 좀 활발해지면서 코스닥에 좋은 흐름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쉬고 있던 이런 종목들 깨워가지고 크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덜 오른 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제가 내년까지 텐베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좌 텐베거의 꿈을 갖고 가능성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꿈이 크면 파편도 크다라고 하죠. 뭐 최소 2~3배에서 뭐 많게는 5~6배 이상 정도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니까요. 지금 뭐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바닥권 종목들 매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5천을 위한 숨고르기 장세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반기 대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보석 같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내서 또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면서 텐베거 작게는 2~3배, 크게는 6배까지 대세 상승을 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현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잡아야지 우리가 텐베거 계좌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께서는 괜히 돈줄 내줄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께서 잡으신 이후에 259% 넘게 뿐만 아니라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 277% 넘게 상승 중에 있거든요. 그만큼 가장 저점에서 잡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서 또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데 나도 어떤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오늘 또한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해동시킬 만한 종목 선물 들고 왔거든요. 저희가 또 N밴드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어떤 종목 위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야 될지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확실한 가격 전략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 또 돈줄 낸 종목 선물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 공략주에 대한 리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상반기에 이 텐베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종목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 파트너님과 방송을 몇 번 해봤잖아요. 네. 매번 어떻게 이렇게 저점에서 잘 잡으시는지 뭐 277%, 200% 뭐 세 자릿수는 그냥 또 끌고 가면 나오더라고요. 네. 한번 상반기 또 포트폴리오 그 텐베거 공략주에 대한 리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식을 하면서 이제 차트 분석을 해서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재미있고 좋기는 한데요. 또 이게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시간으로 보기도 어렵고 내가 업무 중에 타이밍 놓쳐가지고 매도를 못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저점에서 구성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그 종목들 뭐 간단하게만 몇 종목 제가 추려보면은요. 여러분들 조방원이 라는 단어는 다들 아실 거고 지금도 지금 뭐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제 뭐 계속 이제 협상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핵심 산업이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전화 통화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한국 조선 원따봉 이렇게 바로 엄지척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오션이 핵심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12월 2일 날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뭐 이재선의 말로너이라는 코너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선보였던 종목인데요. 원하는 가격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 종목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와서 이제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한번 치고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35,000원 아래 내려오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우리는 이 아래 구간에서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12월 2일 날 이 구간을 주기 시작했고 우리가 33,000원대부터 해서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만 해도 코스피가 2,400도 위협하고 있을 때라서 다들 이제 제가 대세 상승장이 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좀 의아하는 표정을 짓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주도주라는 건 이런 겁니다. 주도주는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도 한 차례 1차 상승 이후에 제가 코스피 지수 지금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지금 차트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10만 원 위쪽에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추세적으로 달려가는 1차 파동 이후에 2차 상승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평선 수렴하고 다시 한번 발산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움직이는 구간, 지금 뭐 200%를 넘어서 300%를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 단 중간에 아마 이번에는 이제 횡보 조정을 받았지만 그 다음 조정 이번에 세 번째 파동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구간에선 여러분들이 한번 차익 실현을 하거나 비중 조절을 조금 하면서 뭐 수익금이라도 좀 챙겨놓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이 오면 제가 밴드에 이제 가격이 왔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대응 가격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오션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는데요.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종목 있잖아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정말 상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 종목도 한번 리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뭐 세 자릿수 수익률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제가 1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가장 이제 역량 있는 기업들로 제가 추려서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펩트론, 뭐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최소 200~300%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이제 방송에서도 수차례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277%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제 싸게 구하면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다시피 1차 상승 이후에 이 종목도 횡보를 하고 있죠.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면요.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려가는 타이밍에 누군가 사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수급이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찾으시면 좋아요. 1차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한 3개월 정도, 최소 3개월 정도 한 종목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주도 섹터 가운데 아주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을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2차 상승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목요일까지도 이제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일 때까지 들고 가시면 되고 지금 아직 여기서 끝낼 종목이 아니다.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시작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보시면서 점점 더 커지는 사실 뭐 저도 요즘 운동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제 먹는 용 경구용이나 뭐 아니면 패치제 같은 경우가 나오면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고민하는 이제 수준까지 왔는데 여러분들도 좀 실제적으로 관심 갖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 뭐 꾸준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보시고 나중에 꺾이기 전에는 제가 꼭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펩트론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펩트론 이미 277% 넘게 우리 또 파트너님이 잡은 이후에 상승 중에 있는데 이 종목 추가적인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했거든요. 교육방 오셔서 또 추가적인 전략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티니핑, 하추핑으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대단하더라고요. 네. 700% 넘게 또 상승 중에 있는데 이 종목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별명을 뭐 저한테 돈줄핑이라고도 붙여주신 종목인데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일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서 신규 매수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작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1월부터 해가지고 우리 시장 코스닥의 신용장고가 너무 높아서 이 신용장고를 한번 털고 가는 투매가 나올 겁니다. 그 타이밍에 제가 종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잡으셔야 되는 종목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12월 6일 밤 10시 마켓디노에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12월 9일 투매 당일이죠. 오후 2시 10분에 이제 말로 없는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오늘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 종목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핵심 종목 중 하나가 이 SMG 엔터죠.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00원 초반대에서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10만 원에 육박하는 600원 모자라는 1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765%라는 뭐 놀라운 수익률이 발생했는데요. 이 종목이 제가 한 9만 원 부근 붙어갈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정리하실 때가 됐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니까 여러분들 좀 정리 좀 하시고 뭐 더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최초 원금 정도만 가져가시고 그 이후에 나머지 수익금 같은 경우는 좀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슬슬 이제 재매수 타이밍이 다가오니까 이 구간도 제가 뭐 잘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이런 종목들 밀리는 구간, 조정받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뭐 재매수 구간 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도 정말 여러분들의 계좌를 돈줄 내 드렸는데 하반기에 또 템베거 공략주에 대한 리뷰 3종목 들고 왔거든요. 한번 빠르게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뭐 이제 뭐 시작인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주는 항상 필수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소캠 관련주로 TLB 같은 경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가지고 한 6월 정도, 5월 말에서부터 이제 6월부터는 이제 보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멋지게 좀 상승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소캠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개발 단계 중인 거고 4세대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한번 쓱 올라오고 있죠. 사실은 뭐 연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91%라는 멋진 수익률 기록한 다음에 최근에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정고점 부근 쓱 넘어가가지고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죠. 추세 만들기 시작했고 눌림목이니까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년까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도 생각을 못 하셨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픈 AI에서 와서 카카오와 협력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페이 쪽으로 해서 뭐 쇼핑 기능이랑 여러 가지 측면을 강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적중하면서 여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엮이면서 멋진 상승률 300%가 넘는 멋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조정 구간에서 쉬고 있는데 슬슬 이제 6만 원 이하에서는 재매수 타임입니다라고 말씀드린 분명히 좋은 가격을 주었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21선 올라타 있는데 여기서 한번 튀어 오른다라고 해도 한 7만 원 중반 7만 5천에서 8만 원 정도 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중 고점 정도는 만들 수 있고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더욱 더 멋진 수익률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보면서 제가 밴드의 가격 전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반기 공략주에 대한 리뷰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도 한번 멋진 종목 잡아보면서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한번 우리 또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편안하게 매매 전략을 세워볼 만한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실시간으로도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또한 여러분들께 공략주와 히든 종목까지 들고 왔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전략, 장 중에 한번 사인을 받아보고 싶다 하면 교육방 계셔야 됩니다. 교육방 계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가격적인 전략까지 또 확실하게 텍스트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엠밴드 교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돈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시죠. 02377-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최대한 남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 지금 빠르게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의 또 종목 고민이 담긴 주식사선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후성인데요. 네, 후성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6,500원에 20%인데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후성 지금 매수가 6,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파트너님께 앞으로 전망 또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후성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거든요. 지금 약 손실 중에 계신데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후성 6,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게 뭐 3,000원대까지 갔다 보니까 너무나도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구간까지 가셨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좋은 얘기는 안 나오고 우리나라는 전기차 캐즈입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당분간 어렵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희망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CAT에 관련된 3개월 중단 소식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캐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해당되는 말이고요. 사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런 시기예요.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정책적으로 해서 유럽은 전기차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2차 전지주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실망하실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바닥에서 끌어올리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출발하는 구간이니까 6,500원.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제 고통을 받으셨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본전만 가도 난 이 종목을 매도할 테야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이런 종목이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다린 시간 좀 길죠. 그래서 올라온 다음에 본전 되자마자 파는 것보다는 저는 이 종목을 적어도 8,000원 이상까지는 끌고 가셔서 수익 전환해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그냥 오래 본다라고 해도 적어도 본전 이상은 어렵지 않게 올라갈 거니까 지금 이제는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8,000원 이상 정도 구간부터 해가지고 10,000원 사이 정도의 분할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그래도 그동안 고통받았던 부분에 대한 조금의 보답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보시면서 8,000원 위에서 10%, 10,000원 구간 10% 이렇게 분할로 수익 보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성 관련된 또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본전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편안하게 또 계속해서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코스모 신소재요. 네, 코스모 신소재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51,000원에 10%요. 네, 매수가 51,000원에 비중 10%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저번 주 금요일 매수했는데요. 네. 우리 멘토님한테 단기 목표가하고 중기 목표가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고민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모 신소재 또 바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네. 단기로 봐도 좋고 뭐 중장기로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만 이제 캐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소재 중심으로 이제 발달돼 있다 보니까 양극재 시장의 종목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로 뭐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원투탑이었던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이제 LNF, 뭐 NCA의 강자, NCM의 강자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후발로 들어와서 이제 기업의 뭐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아르헨티나의 이제 리튬 호수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크게 올라왔는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 공장 증설을 통해서 사실 이 종목이 9,000원 아래 뭐 거의 한 6, 7,000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 증자 때문에 내려갈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유상 증자를 하는 이유가 뭐 이제 돈을 못 벌어가지고 이제 운영비나 이런 게 아니라 R&D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양극재 시장에 새로 진출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어려움을 겪어도 물량이 나오니까 어려움을 겪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그랬는데 이 종목 지금 5만 원대만 해도 과거에 6, 7천에 사신 분들은 굉장히 웃고 계시겠죠. 자, 금요일 날 뭐 이제 아마 목요일 날 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금요일은 광복절이었으니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괜히 지금 목소리에 힘이 넘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추세 막 시작하는 구간이니까 단기로 정말 짧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한 6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하면은요, 이 종목이 만약에 58,000원 아래를 준다라고 하면 20%까지 늘려가지고 저는 뭐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2배가 되는 가격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이 너무나도 바닥이고 지하실도 1층이 아니라 지하 한 10층까지 내려가 있는 종목이니까 적어도 빛을 보는 구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좋고 단기적으로도 희망찬 종목이니까 어떤 선택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모 신소재 관련된 또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단기적으로는 6만 원, 중장기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또 전략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보실 때 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숲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9만 원에 20%인데요. 네. 좀 더 살까? 최저가라서 좀 더 살까 싶어가지고 내가. 추가 네, 매수하려는 그거 거죠? 어떤가 예, 좀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바로 또 파트너님께 고민 전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숲 매수가 9만 원의 비중 20%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최저가라고 느끼시면서 좀 이 종목 추가 매수하시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네. 지금 현재 20%를 보유하고 계시고 이 종목이 뭐 반토막 확인하거나 뭐 그렇게 2차전 지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처럼 어려움을 겪은 수준은 아닙니다. 뭐 물론 손실권에 있어서 조금 더 단가 낮추기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 10% 하반기에 더욱더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로 매수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구간 말씀하신 대로 저점 구간에 인식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차트 구간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격 조정 이후에는 기간 조정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코스닥 쪽이랑 이제 중소형주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이 종목이 뭐 8, 9월 안에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 이렇게 박스권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오랫동안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본전 이상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그냥 보유만 하셔도 20%면 충분한 비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좋은 종목들 많이 있고 제가 오늘도 이 종목 마지막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하반기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그 종목들로 그 추가 매수하실 자금은 옮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되니까요. 보유만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 올라온다면 9만 원 구간까지는 어렵진 않아요. 매수가 구간인데 만약에 본전만 가도 정리하고 강한 종목으로 교체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9만 원 구간 갈 때 이 구간에서 한 절반 매도했다가 절반은 들고 가서 수익 전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나는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11만 원까지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 보유하고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수익 전환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다른 종목을 이제 다시 한번 신규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숲에 대한 또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을 숲에다가 실기보다는 다른 좋은 종목에다가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방송 말미에 또 공략주와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드릴 예정이니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현대 에버타임입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8,660원에 30%입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8,660원에 비중 30%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실까요? 아, 이거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현대 에버다임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인데 혹시 언제 사신 거세요? 예, 예. 지금 언제 사신 거세요? 저번 주에 샀습니다. 지난주에 사셨구나. 한 달 네. 안 됐어요. 한 달 안 한 되셨구나. 3주 정도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또 예. 파트너님께 고민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이 종목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아마 3주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 에버다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계 관련주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재건 관련 쪽으로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예, 예.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끝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끌려오면서 이제 뭐 1, 2월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 보이고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매수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라고 해서 예, 예. 이제는 이제 재건의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관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고요. 가격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만 뭐 큰 손실 아니니까 그냥 매수가 근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면은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가신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들어가기엔 비중이 조금 크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아니지만 한 10,000원 구간 정도 가면 한 절반 정도는 줄이셔서 이제 뭐 절반은 이제 좀 더 좋은 종목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에다가 이제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0,000원 넘어가면서 만약 이 구간을 거래 대금을 실어서 넘어간다면 12,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갈 수 있느냐는 이제 추세랑 이제 이슈랑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이제 회담을 하면서 더 좋은 얘기가 나오는지 좀 속도감이 나오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푸틴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되니까 아마 바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협상이라는 게 이게 전쟁 일으킨 국가랑 이제 당하는 국가에 이제 서로 원하는 게 다 격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하는 시간은 좀 걸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절반씩 매도했다가 내려오면 다시 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현대 에버다임 관련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네, 7,830원이에요. 네. 네, DSC 인베스트먼트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 예. 비중은요? 7,830원에 30%예요. 네, 7,830원에 비중 30% 맞으시죠? 예. 이거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 건지요. 이거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걱정되시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뭐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제가 파트너님께 고민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DSC 인베스트먼트 들고 오셨는데 매수가 7,830원에 비중 30%입니다.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6,240원 형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최근 보면 추세 자체는 좀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좀 현 시점에서 뭐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앞선 종목들은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 약간의 뭐 시청자분들 교육까지 가미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주식이라는 게 매도가 어렵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이런 뭐 고충을 많이 듣는데
그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수를 잘하면 매도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고 했냐면은 7,830원이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쪽 구간인데 여기는 너무 짧고 아마 6월 달에 매수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구간이면 사실 8,000원이 좀 중요한 구간이라서 8,000원을 갭으로 넘어가고 8,000원을 갭으로 하락하고 해서 중요 구간이면은 이 구간은 항상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돌파해야지 매수를 하는 거지 이 아래에 있다고 잘못 매수하면은 추세 이탈로 지금처럼 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매수 타이밍을 좀 저점에서 잡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8,000원이 중요한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 이제 뭐 8,000원까지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손해 보고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목요일 같은 경우에 뭐 중요하게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고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체 거래 시장이 좀 활발하게 8시부터 8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애프터마켓이나 이 시장 때문에 가격이 좀 괴리가 나오면서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고 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실 DSC 인베스트먼트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마 필요사 AI 때문에 매수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갖고 간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뭐 국가대표 AI, 소버린 AI 해서 5 이제 그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뽑아낸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방문했던 기업이고 하니까 아마 믿고 신뢰하고 아마 이 투자사인 DSC 인베스트먼트를 들어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30% 비중은 좀 많아요. 이 종목은 한 10%에서 많아야 15% 정도로 줄여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8,000원 구간 가면은 최소 절반 혹은 나는 이 종목 아유 너무 고생해서 좀 싫다 하시면은 그냥 전략 매도하시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절반만 매도를 하셨는데 8,000원 돌파를 못한다. 이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늘지 않는다. 거래대금만 보시면 됩니다. 거래대금이 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번 정리를 싹 하시면 되고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절반만 들고 가시면서 10,000원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10,000원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간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도 밴드에다가 전략들 하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확인하시면서 전략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추가 매수해도 돼요? 아니요. 비중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30%는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아요? 예, 추가 매수할 종목은 잘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네. 텔레비 보고 이거 좋다고 해가지고 덜렁 샀는데 그 길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추가 매수 하지 않으셔도 하지 말아요. 네, 하지 마시고 본전 정도까지는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간 가면은 혹시 본전 근처 가면은 분할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DSC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도 또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또 상담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 시점에서 그래서 어떤 종목을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을지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타이밍 싸움일 것 같거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우리가 고점에서 잡는다면 손실이 나기 십삼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저점에 있는 보석 같은 진주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장중에 또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가격 전략 다 텍스트로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쉽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속에서 텐베거 만들어줄 만한 종목 선물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오늘장에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돈줄 낼 만한 또 종목 선물 들고 왔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꼭 한번 확인해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의 돈줄될 종목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 공략주라고 해서 뭐 한 종목만 드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 저는 포트폴리오 매매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저랑 이제 방송을 좀 자주 하셔가지고 잘 아실 텐데 제가 오늘 4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3종목에다가 히든 종목까지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20-30%씩 나눠서 4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광복절 연휴에 이제 현금 확보한 다음에 이제 휴가 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 돌아오셔가지고 어떤 종목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뜸들이지 않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명과 뭐 매수가, 목표가 정도만 알면은 다들 요즘에는 매매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종목 반도체 섹터에서 한 종목은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가온치스입니다. 삼성의 이제 DSP 파트너 기업이죠. 그리고 ARM의 올해의 디자인 파트너에도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지금 44,550원이면은 한 차례 거래대금 실은 양봉 나오고 조정받는 구간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구간이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고 1차 목표치가 6만 원이고 2차 목표치는 10만 원입니다. 굉장히 멋진 상승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41,500원 이탈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뭐 리스크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작년 제가 12월 18일 날 이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는 열흘도 안 남았고 1월이 되면 삼성이 이제 콜옵션 행사에서 삼성 로보틱스로 앞으로 사명이 변경될 겁니다. 작년에 이미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라고 했는데 219%가 올랐죠. 그리고 충분히 휴식하고 있는데 제가 이 40만 원 들어갈 때 28만 원 구간 잘 보시라고 했는데 28만 원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27만 1,500원 구간 너무 좋은 구간이니까 편안하게 보시고요. 1차 목표치는 40만 원이고요. 2차 목표치는 혹시나 앞자릿수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대감이 높은데 그건 장기적인 거니까 1차 목표치 40만 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6만 원 이탈하면 한번 정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종목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제가 뭐 하반기에 꼭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콘텐트리 중앙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금요일만 되면은 여러분들 주말에는 이제 좀 편안하게 쉬시고 우리가 놀고 먹으면은 알아서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종목들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놀고 먹자 컨셉으로 이제 방송을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엔터 콘텐츠 쪽 많이 말씀드리면서 콘텐트리 중앙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뭐 멋지게 올라갔죠. 8,000원대에서 지금 13,000원대 갔다가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메가박스 쪽이 이제 뭐 영화관 사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멀티플렉스 쪽이 어려웠었는데 롯데시네마랑 합병을 통해서 이제 돌파구를 꾀하고 있죠. 부담을 덜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의 뭐 콘텐츠 제작 능력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제 범죄도시나 서울의 봄 그리고 뭐 부부의 세계, 뭐 흑백 요리사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자회사들이 열일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SLL 중앙이 이제 뭐 IPO를 하느냐 매각하느냐 말이 많은데 어찌됐건 주가에는 도움되는 행보를 충분히 보인다라고 하면 핵심 계열사에 대한 이슈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중천장성 움직임 만들고 충분히 쉬고 있죠. 그럼 가격 조정을 받으면 제가 기간 조정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한번 쓱 올라오려다가 쉬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 정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1차 목표치는 17,500원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이 추후에 정말로 이제 잘 풀려 나간다라고 4만 원 가족 이상할 게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17,500원을 가야겠죠. 그리고 9,500원 이탈하면은 이제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한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텐베거 종목 3가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으로 또 챙겨오셨을까요, 파트너님? 네, 마지막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의료 AI 관련주 과거부터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좀 느립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던 흑자 기업이 탄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4종목을 가장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중 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뭐 바닥권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구간이라서 이제 막 거래대금 실어서 윗골이 싹 달고 있으니까 눌
올림목 나오는 거에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고 전 적어도 이 종목이 최소 3배는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떤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공개 방송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못다한 얘기 시간이 있을 텐데요. 조금 정보가 좀 부족하실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뭐 FDA 승인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내에서 탄탄하게 다지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 최소 3배는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궁금하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오후 12시에 또 함께 할 예정이거든요. 못다한 이야기까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내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교육방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왼편 보시면 QR 보이시죠? QR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오늘 하루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